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역사와 이 세상 모든 지식들을 융합하라. 모든 것의 본질은 삼일체입니다. 성경의 본질도 삼일체, 신학의 본질도 삼일체, 물리 과학의 본질도 정보, 생명, 에너지 삼일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에드워드가 주장한 것처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그리고 전도자가 되라. 수소서는 세 가지 영원한 헌장으로 가슴에 꼭 남기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음식과 물로 복을 준다. 음식은 항산화하신, 그 다음에 물은 수소수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4절, 물속에서 낫지 않는 병이 없었다. 그것은 수소수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생명수가 만국을 치료한다. 수소수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절과 하야시 박사 창시자가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면서 남긴 말, 수소가 풍부한 물을 마시면 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다. 여러분들 병에 걸릴 일이 거의 없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평소에 보통 물을 마시면 언제든지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투병 중에 수소가 빠져나간 물을 마신다면 병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투병 중인 사람이 수소가 풍부한 물을 마신다면 병이 빨리 개선된다. 병이 오더라도 희망이 있잖아요. 저는 하야시 박사 창시자의 유언, 이 말을 수소의학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라하타 교수, 교시대 교수가 최초의 수소수를,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질병을 치료한다는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 수소수는 암의 침륜, 제일 중요한 침륜 전이에요. 암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고, 병이 생겼다고 전이 되지 못하게 하고, 암의 세포를, 수명을 단축시켜버린다. 암세포는 수명이 단축이 안 되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2000편의 챗GPT 쳐보면 2000편의 논문이 나와 있다고. 제가 어떤 병이든지 챗GPT 딱 해서 수소수가 어떤 역할을 해 물어보면은 쫙 논문들, 세계 유명한 연구소 이런 데서 정말 훌륭한 논문들이에요. 수소수가 검증되지 아니했다. 좀 심한 말 하고 싶네요. 그런 말 믿으시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에요. 자, 수소수를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시고, 수소수의 정당한 학문적, 성경적, 그 다음에 학자들의 이론들을 면밀히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검토하십시오. 면밀히 책도 읽어보시고 양쪽을 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사랑으로 수소수 건강 실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 다음에 제 저서가 7권인데 당분간은 조금 이야기를 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권이 너무 좋아요. 대표 저서가 3권인데 암정보 에센스는 수소수에 대한 질이 높은 기본들을 다 여기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커니즘은 수소의학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제가 어느 부분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없는 삶은 질병 없는 기적의 삶입니다. 여기다 기적이라고 앞으로 고쳐서 다음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정말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 이런 궤변이죠. 어떻게 잘못 말하면 큰일 나죠. 이것은 그러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책에서 2000편의 논문들을 살사시 뒤져서 세계적인 학자들의 견해를 여기서 다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의 구절들, 창세기 1장, 2장에서 치유신학, 수소수 치유신학을 정리했고, 항산화 제 3대, 제일 중요한 것이 주겸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입니다. 그리고 소식입니다. 이것이 항산화 3대 요소 7권으로 제가 수소의학 정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역사상 성경과 양자역학, 또 수소의학을 융합한 책은 힘들 이 책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소에 관한 책을 있는 대로 지금 다 구해봤거든요. 그러나 또 논문들도 챗 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봤는데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암정보 수수학 에센스 10계명. 10계명을 지금 몇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수소수 의학 15번째 특별 강의를 합니다. 15번째, 16번째, 17번째까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분하게 메커니즘, 수소의학, 질병치료 메커니즘, 좋습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차분하게 질서 있게, 아주 수준 높게, 그리고 쉽게 제가 이 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3장 25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절 4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수와 질본산 10계명 중에서 지금 4계명까지 했네요. 5계명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좋아요. 이 엄청난 내용들을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게, 어떻게 쉽게 알게 할 수 있을까? 10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일단은 어떻게든지 병을 낫게 해야죠. 여러분, 병을 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알게 어떻게든 제가 설명을 드려야죠. 자, 첫째 계명은 하루에 2리터 내지 3리터를 마셔라. 두 번째 계명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주방에 수소수기를 설치하고 밖에 나갈 때는 개인용 휴대용을 가지고 가라. 이게 3계명입니다. 2계명은 주방에 시설하라. 3계명은 개인용 휴대용을 준비해서 우리 몸을 완전히 수소수에는 다른 물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3계명까지 했습니다. 4계명은 지난번에 했죠. 수소수에 다른 물을 마시지 말라. 수돗물, 정수기물, 생수, 알칼리수, 샘물, 탄산연은 놔두고 샘물까지. 이것은 물이 주는 기본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은 악마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이 주는 기본적인 역할. 그리고 이런 물들이 우리의 수명을 70세, 80세까지 끌어올렸어요. 더 큰 요구를 할 때 이런 물들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수소수가 줄 수 있는 그 혜택을, 이런 물들은 불가능하다. 병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냥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수소수는 다른 물을 마시지 말아라. 자, 오늘은 5계명입니다. 항산화제와 항산화 식품 위주로 식사하라. 수소의학이라는 게 뭐냐? 수소가 질병을 고친다는 게 핵심 원리가 뭐냐? 첫째, 모든 병은 활성산소가 일으킨다. 저는 100% 들어봐요. 존스 홉킨스 대학은 70%, 10%는 90%, 10%는 바이러스 세균인데 그것도 활성산소가 자극을 줘서 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100%란 이야기예요. 하야시 박사는 100%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화,
질병, 죽음, 이것은 활성산소가 일으킨다. 이건 통일된 이론입니다. 현대의학이나 다. 두 번째,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은 황산화제밖에 없다. 황산화제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황산화 효소,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 각종 영양분이죠. 음식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소수예요. 근데 수소수는 독립할 거예요. 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황산화 식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활성산소를 일부 없애줘요. 그런데 우리 몸을 더 산화시켜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가 더 많아요. 마이너스가 적다 그러면 인간이 안 죽죠. 마이너스가 많아서 우리 몸이 산화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암이나 질병 오고 우리가 죽게 된다. 이 모든 항산화제는 비타민, C, E 이런 것들 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음식이에요. 어떤 것을 먹느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항산화 효소는 우리 몸에서 발생하지만 20세 이후부터는 차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우리의 일생에 이것만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항산화제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면서도 더 안 좋은 단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우리가 노화가 올 수밖에 없고 치매도 올 수밖에 없고 암도 걸 수밖에 없고 지금이 정말 무섭잖아요. 질병 여러분들 가정의 행복이 부부의 행복이 자녀의 화목 이런 것들이 다 깨지잖아요. 신앙생활도 어렵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게 됩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파괴되잖아요. 질병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이걸 강의하면은 고면하면은 뭐 오래 살라고 그러세요? 나 그 소리 참 안 좋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만 말하고 싶네요. 그냥 제가 그냥 화가 납니다. 그냥. 자, 그러면은 유일하게 세 번째 활성산소만 없애주고 단점이 없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산화시키지 않고 질병이 오도록 그런 요소가 없는 것. 노화시키는 요소가 없는 것. 수소수 하나뿐이 없다. 세 번째는. 수소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제거하고 수소수니까 수소잖아요. 성분이. 활성산소는 산소잖아요.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물이 되죠. 그래서 우리 몸 밖으로 활성산소를 물이 돼서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산화시키지 않아요. 질병을 일으키지 않아요. 완벽한, 놀랍습니다. 완벽한 활성산소를 없애는 요소입니다. 현대의학은 활성산소를 일으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산화제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음식 속에 있는 걸 연구해서 다양하게 우리를 설명해 줌으로써 우리를 좋은 데로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급부를 해결 못해요. 여기까지는 현대의학이 공론인데 수소수에 대해서는 검증이 더 필요하다. 이 말로 유보된 상태.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의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한지 모릅니다. 정말 연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제가 항산화제, 항산화 식품 위주로 식사하라. 20세까지는 항산화 효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해 준다. 이게 20세까지는 병이 잘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40세는 50%로 줄어든다. 그래서 40세부터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60대는 항산화 효소가 10%만 남는다. 그래서 60세를 넘기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80세, 70에 80세는 다 없어진다. 그래 항산화 효소를만 믿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기껏 살아야 40세까지. 2조 시대 40세 평균 수명 아닙니까? 42세.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현대의학은 5대 영양소를 이야기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그 다음에 탄수화물, 지방 5가지 영양소 위주로 우리의 건강을 설명을 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런데 더 발전해서 그러한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 식품에 있고 어디에 있는가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떤 성분이 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이렇게 중요하다. 질병을 제거한다. 여기까지 참 감사하고, 제가 현대의학에 우리의 지금 만족스러운 더 많은 요구를 못 들어주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80세, 90세까지 현대의학이 지켜줍니다. 그런데 더 많은 요구, 당장 암을 좀 고쳐주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좀 주지, 치매 좀 안 오게 해주지, 이런 요구를 현대의학은 지금 충족시키지 못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 그와 같은 이론들은 수소의학 이론에 비하면은 여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큰 도움을 주지만 그냥 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소의학 이론처럼 간단하고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활성산소 없애는 것은 황산화제밖에 없다. 먹는 거 이렇게 먹어라. 황산화 요소가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기준해서 섭취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 주장은. 과거같이 5대 영양소, 또 어떤 음식에는 무슨 요소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연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이론 위에 있는 것이 황산화제예요. 결국 그 이론들은 황산화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다, 병을 고쳐준다, 그 말은 황산화제란 뜻이에요. 황산화제는 또 무슨 뜻이냐? 활성산소를 없앤다 그 말이에요. 활성산소를 없앤다 그 말이에요. 활성산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병은 자연히 없어져요. 간에서 간암이 걸렸다. 활성산소 때문에 간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간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각가지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감사하고 또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수명을 이만큼 연장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의학적 치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활성산소를, 간에 있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활성산소를 없앤다고 볼 때는 지금까지 의학적 치료 방법 소중히 여기면서 수소수와 융합하라. 수소수는 황산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세우면은 그 복잡한 의료 연구의 세계, 많은 세계를 건너뛰어서 환자들이 쉽게 이해가 되고 자기 몸 생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황산화 식품 위주로 식사해라. 자, 항산화제, 비타민 C, E 등은 적당량을 섭취하라. 이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적당량. 비타민 C가 좋다. 저도 몇천 단위의 비타민 C를 제가 또 섭취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그런데 실화타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니까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는 훌륭합니다. 그래 12,000 수치까지 들도록 권유하잖아요. 그런데 활성산소를 없애는데 그 후에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것은 더 많은 활성산소를 유발해요. 더 많은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강도 비타민 C는 가급적 피해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냥 적당량만 섭취해라. 저는 이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비타민 C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있었잖아요. 저는 비타민 C가 좋은 쪽으로 제가 섭취를 했는데
수소의학이 정립이 되고 7권의 책을 정리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비타민C의 과도한 섭취는 강력한 산화를 일으킨다는 이론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느냐, 산화를 어느 정도 적게 시키느냐, 여기에 딱 기준 들어가면 지금은 너무 쉬운 것이요. 챗GPT 핸드폰에 쳐보면 돼요. 땅콩 항산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 산화 어느 정도 시켜? 딱 2개 쳐보면 돼요. 너무 쉽고 너무도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시대에 건강한 몸으로 신앙생활하고 가족과 화목하고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에 정말 잘 지낼 수 없다면 이게 안 되잖아요. 저는 이 힌두 선교사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경영해야 고심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아주 기뻐요. 여러분들, 저는 항산화 식품 중에 좋은 것이 야채입니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 2장에 보십시오. 채소류를, 견과류를, 나무 열매를 우리의 먹는 것으로 주었다 했잖아요. 950세까지 살았어요. 평균이. 노아 이후에 고기를 든 이후부터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채식 위주, 견과류, 성경에 있는 것, 이것이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특히 토마토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뉴욕타임즈인가 거기서 10대 그 식품이 나왔거든요.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 뉴욕타임즈가 건강식품 항산화제였거든요. 보세요. 참 재밌어요. 토마토가 1위입니다. 뭐가 들었고 이런 것은 학자들이 연구하는데 토마토가 항산화 효과가 제일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요. 토마토가 1위예요. 그 다음에 마늘이, 한국의 마늘이 2번째예요. 뭐 항염증 어쩌고 여기까지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찾아내면 우리는 참고만 하면 됩니다. 3번째는 녹차예요. 녹차에 뭐 카테킨이 어쩌고 알면 좋지요. 이걸 학자들이 연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산화, 활성산소를 많이 없앤다. 그리고 산화,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데는 소극적이다. 그래서 녹차가 좋다는 것이다. 제가 이걸 딱 보고 이제는 녹차가 그전에는 쓴맛도 있고 뭔 맛있나 그런데 이제는 그냥 보면 그냥 맛입니다. 그냥 시금치가 4번째, 베타카로틴, 루테인, 뭐 제아잔티 이런 거 금방 듣고도 잊어버리잖아요. 이런 거 학자들이 해주니까 감사죠. 여러분들. 그러나 시금치가 좋다고 4번째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활성산소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산화력을 약화시켜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포도주, 오이, 그 다음에 6위는 견과류, 7위는 브로콜리, 8위는 귀리, 9위는 연어, 10위는 블루베리. 2002년도에 10대 식품으로 발표했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를 쉽게 말하면 수소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활성산소를 많이 없애준다. 그리고 우리 몸 산화는 적게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의학을 하면 얼마나 건강에 대해서 유식해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건강 강의라든가 뭐 이런 의학적 이야기들이 그렇게 신비했던 것이 수소의학의 관점이 높아버리니까 그것도 귀하지만은 너무도 확실한 것을 알게 되므로 그러한 것들을 몰랐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어떤 것이 더 있냐? 활성산소를 어떤 것이 더 많이 없애느냐? 그래서 산화력을 어떤 것이 덜 시키느냐? 거기다만 포커스 맞추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커피에 대해서 방송이 영상이 나와가지고
아마 상당히 떠들썩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학자죠. 그분이 참 귀한 강의 많이 하시고 귀한 분인데, 커피에 아크릴 아마이드, 벤조필린, 이것이 있어서 커피에 발암물질이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론화가 됐습니다. 제가 뭐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도 그 기사도 이렇게 쓰고 뭐 논평을 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니, 커피가 발암물질이 있다. 깜짝 놀라죠. 이렇게 의학적,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하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당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나 이것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놓쳤습니다. 커피가 이런 나쁜 점이, 단점이 있다. 벤조필린 이런 발암물질이 있다. 그러나 반대적으로 커피가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은 항산화 요소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항산화 요소가 있다. 양쪽을 비교해 봐야 돼요. 이제는 핸드폰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요, 놀라워요. 미국 FDA가 커피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더 유익하다. WHO도 그렇게 발표했고, 놀라운 것은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이 커피가 발암물질이 있다고 판결했어요. 그래서 커피 파는 업소들이 경고장을 다 붙여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다시 번복이 됐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나 식품업계에서는 커피는 유익이 더 많다,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햄버거 할 때 고구마 튀김 있잖아요. 감자튀김이죠. 감자튀김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몸에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죠. 그것을 규칙적으로 매주 2봉지씩 먹으면 당뇨로 연결된다, 이런 이론이 나왔어요.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봉지 정도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우리 몸이 감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2번 먹더라도 가끔 가다 먹는 것은 우리 몸이 괜찮다. 이것이 식품학적인 판단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규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는요, 한 봉지 감자튀김 있잖아, 한 봉지요. 한 봉지하고 커피를 비교하면 76잔을 마셔야 이 한 봉지하고 똑같아요. 커피 76잔을 마셔도 감자튀김 한 봉지 먹는 것보다 더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커피가 발암물질이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챗 GPT를 쳐봤거든요. 그러니까 커피의 항산화 요소 좀 말해줘. 그랬더니 놀라운 게 나왔습니다. 커피 속에 폴리페놀이 있다. 커피 한 잔에 와인에 3배가 있고 홍차에 9배 폴리페놀이 있어가지고 활성산소를 죽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버리고 항염증 효과가 있고 체지방이 감소된다, 커피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멜라노이딘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로스팅할 때 이것이 발생하는데 강력한 항산화 활성 가지고 있다. 챗 GPT가 이렇게 나와요. 항산화,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페인이 우리는 나쁜 걸로만 했잖아요. 물론 단점이 있어요. 잠이 안 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그러나 탁월한 항산화, 결국은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거든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카페인이 항산화 작용을 한다. 신경을 보호하고 특정 퇴행성 뇌질환의 이용을 낮춘다. 연구 결과가 나왔다. 챗 GPT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트리고넬린,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와 더불어 뇌세포를 보호한다.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디테르펜, 카페스톨, 카엘 이런 것들이 또
항염증, 항암 효과에 좋다. 저는요, 커피를 꼭 한 잔만 마셨습니다. 개운하고 좋잖아요. 중독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커피 마시면 이런 이론들이 있고, 제가 뭐 병원에 갔더니 위염이 좀 있어서 갔더니 의사가 오늘부터 커피 마시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년 전에. 그래서 나는 커피 마시면 안 되는구나. 지엄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했는데 그걸 감히 어떻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수소의학을 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FDA, WHO, 그 다음에 커피를 제재했던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모든 자료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연구한 수소의학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 작용이 커피가 탁월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커피 한 잔, 두 잔 하십시오. 제 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무슨 요소 한쪽만 연구된 보지 말고 항산화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 이걸 보라 말이에요. 산화력이 얼만큼 있느냐. 그래서 모든 세계에 합의된 내용은 커피는 우리 몸에 유익한 점이 많지 우리 몸을 해하는 것은 적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근데 한 가지, 커피에다 우유를 타지 말라고 책 뒷편에서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유를 타면 커피에서 항산화 작용이 약화돼 버린대. 우유는 칼슘이 많으니까 보통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유하고 커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커피에다 봉지 커피 있는 거 참 식물성 그거죠. 그래서 먹다가 딱 안 먹습니다. 제가 지켜서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자연 커피 그대로 한 잔씩, 많이 먹으면 두 잔, 보통 한 잔. 이제는 더 먹어도 되겠다 생각을, 제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공인이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먹는 것을 항산화 효과 위주로 체크해라. 의학자들이, 약학자들이, 영양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쏟아내는, 아침마다 방송 보면은 새로운 이론들이 나오고 정신이 없어요. 매번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하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가장 좋은 것이 항산화 성분이 좋냐 나쁘냐, 그것을 체킹하고 산화력이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만 체킹하면은 모든 영양학이나 모든 이론들은 결국은 활성산소를 없앤다는 이야기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산화력을 약화시키고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소의학 이상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수소수 3리터 마십시오. 부엌에다 시설하시고 밖에 다닐 때는 가지고 꼭 다니셔서, 정말 이렇게 좋은 시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고, 저는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탄생된 수소의학에다가 양자역학, 우주물리학, 열역학, 그 다음에 엔트로피, 그 다음에 동양의 음양오행까지 모두 융합해서 세계 최초로 이런 책을 써낸 책이 항산화, 수소수 질병치료 메커니즘, 이 책을 여기 있습니다. 이 책을 두 번째 썼는데, 이거 10개면 끝나면 이 책을 바로 제가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만물의 신성과 능력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수소를 누가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있다. 수명이 수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이 땅에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정과 사역과 내 자녀들과 내 이웃과 밝은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의 지혜를 수수수 의학을 통해서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개인적인 연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연구가들을 통해서 수수의학이 전 세계적으로 연구되어지고 활용되어져서 성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입증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